사교육 미국도 만만치 않아요. 경제 교육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뭐가 있느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무거운 결정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민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변호사님한테 이런 질문하는 사람 뭐 저뿐만 아닐 것 같은데요.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하는 한국인들 요즘에 많나요? 요즘에 특히 많으냐 보다는 뭐 늘 그냥 꾸준했었던 것 같고, 뭐 지난 몇 년이야 뭐 당연히 뭐 지난 3년이야 뭐 코로나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민에 대해서 그 관심은 여전히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첫째, 아메리칸 드림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이 계속 뭐 전 세계 이런 인구를 빨아들이는 그런 동력이 유효하냐인데, 뭐 시끌시끌하지만 여전히 그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 쪽으로 국한해서 본다면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었던, 그것도 저는 얼마 전인 것 같습니다만 벌써 20년 됐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2010년도 때, 10년대 초반에 제가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미국에서 나와서 한국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타겟팅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도 충분히 한국 쪽으로부터 또는 한국과 관련된 미국 내 어떤 기회가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도요, 그게 이제 한 10년 전이니까 지금의 상황은 뭐 말도 못하게 더 좋아졌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과 관련해서 또는 미국 이민을 고려했을 때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뭐 이민 절차, 뭐 조건 이런 게 있나요? 뭐 사실 비자로는 뭐 학생 비자, 취업 비자 이렇게 뭐 단기간으로 한 몇 년 이렇게 나가는 비자들이 있는데, 미국에 와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방식이 크게는 두 가지일 거예요.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건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비자가 필요한 건데, 비자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비이민 비자, 그리고 이민 비자. 이민 비자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영주권인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옵션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가족 초청 이민, 두 번째는 회사가 이제 스폰서가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 사람은 정말 우리 회사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도 꼭 영주권을 줘야 됩니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로 하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이민이죠. 그거는 내가 가족도 없고 아니면 그와 같은 고용이라든가 그런 나의 백그라운드가 없을 때 미국에 투자를 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거죠. 컨셉은 그거예요. 영주권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가족이 있다면 그걸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내가 회사가 나를 고용해서 한다면 되겠으나 그게 뭐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EB5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투자 이민인 거고요. 현재는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80만 불 투자를 통해, 간접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그게 이민 비자에 대한 거고, 비이민 비자는 그에 반해 한시적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권한, 학생 비자 또는 뭐 취업 비자, 또 투자 이민이 아니라 투자 비자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서 내가 30만 불 넣고 비즈니스 사가지고 소매업 할 겁니다. 그러니 이 목적으로 비자 주세요 하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가서 이민자로 산다는 게 삶의 뭐 기존에 있던 우리나라의 터전을 사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이제 또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것 같은데, 변호사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원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옛날에 20년 전이죠. 왔을 때는 그런 무거운 의사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를 놓고 봐도 그보다 20년 전에 막 1980년대, 90년대 초에 갔던 분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무겁진 않았겠으나, 그리고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죠. 그렇지만 얘기하려는 것은요, 지금은요 전혀 무거운 결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유학 가는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뭐 이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시기가 뭐 글쎄요, 무슨 이쪽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제약이 없다라는 말 자체도 웃길 만큼 너무 제약이 없잖아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무거운 결정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차별 같은 게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차별이나 뭐 직업을 구하는데 이런 어려움은 없나요? 없을 리는 없죠. 사회 구조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러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 또는 그게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과는 별개로 개인의 입장에서 그게 정말 일상생활에서 해가 될 만큼 내가 체감하는 부조리냐 문제냐라고 하면 그건 또한 아닌 것 같아요. 또는 바꿔 말한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 내가 이민자로서 미국에 가서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내가 어떤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약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저도 궁금했던 내용인데 미국인들의 경제교육법 우리나라는 사실 사교육 열풍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자녀 교육이냐 경제 교육이냐 좀 두 가지가 다른 얘기일 것 같은 좀 독립적인 얘기일 것 같은데요. 우선 경제 교육과 관련해서는 또는 뭐 사교육 마찬가지일 텐데 저도 애가 둘인데 큰 애는 이제 한국 고3이니까 12학년인데 그러니 정규 교육 과정은 다 거친 거잖아요. 이제 다 왔죠. 대학교 빼고. 네. 경제 교육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뭐가 있느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도 뭐 유태인의 가정 교육 뭐 어려서부터 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말하자면 정말 저기선 어떻게 할까라는 거를 경외감을 갖고 궁금해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그리고 사교육이요. 사교육 미국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이제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캘리포니아 남부 그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중상층의 사람들이 오다 보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꼭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스포일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그 부모들의 관심, 뭐 타이거맘 뭐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미국에도 다 이제는 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 사교육 뭐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비교를 좀 많이 한다. 약간 서로 뭘 했는지 너무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교육에도 그게 불붙어서 조금 더 경쟁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외국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인들은 우리나라만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이렇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듣고 그러다 보니 덜 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다른 특기가 있으면 좀 그걸 키워준다거나. 그건 맞아요. 그 말씀도 당연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교육의 문제라기보다 뭐 철학적인 어떤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거이기도 할 텐데, 그러니까 뭐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이런 건 당연히 미국도 있다이지만 그 방식이 뭐 옆집이 이거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뭐 이런 식의 관심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입시 제도 자체도 지금 이제 저희 큰애가 하는 걸 보다 보니 한국도 수능 시험 뭐 내신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방식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미국은 그보다는 여러 평가 요소들이 있죠.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비공식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 미국의 수능이라고 하면 SAT를 얘기하는데 SAT 또는 뭐 ACT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여러 학교들이요. SAT를 안 받아요. 그 말을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학 입시에서 어떤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이 수능 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대신에 뭐 다른 요소들을 감안하는 거죠. 한국 변호사로서의 삶과 미국 변호사로서의 삶 뭐 크게 다른가요? 변호사라면 결국 본인의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있고 그 고객의 상황에 그 법을 적용해서 밸류를 만들어내는 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인정을 받고 그거에 대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걸 텐데, 주마다 변호사를 따로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건 그쵸. 아니. 주 베이스의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해야 되나? 훨씬 더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한국은 어쨌거나 그냥 대한민국이고, 그렇죠. 미국은 그냥 각 주가 그쵸. 굉장히 인디펜던하죠. 네, 굉장히 인디펜던하죠. 그러다 보니 주법과 연방법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이 되는 법은 주법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마다 변호사를 별도로 뽑고, 변호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여러 자격증들이 다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한국은 부동산, 그리고 미국은 주식 딱 까보니까 정말 세금을 안 냈다. 그게 가능하게 됐던 이유는 부동산의 레버리지 투자. 우선 한국의 법이 정말 자주 바뀐다라는 건 저도 체감해요. 우리가 안정성을 생각하면 그에 대해서는 수익성은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